지자체와 기관의 현안을 짚어보고 더불어 잘 사는 내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TVN 초대석, 오늘은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지사의 송하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말에 특히 바쁜 기관이 대한적십자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이 바쁘셨으면 좋겠는 게 그만큼 불철주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의미일 것 같아서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와주신 게 참 감사하고 또 뜻깊네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TVN 애청자 여러분.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지사 회장 송하영입니다. 아마도 대전 세종적십자사 회장으로서는 우리 TVN 애청자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TVN 대전 교통방송 초대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진행자님과 함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진솔한 이야기로 따뜻한 저녁 시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오늘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방송 워낙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적십자사가 워낙 전통이 있는 기관이고 네.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회장님이 홍보차 여러 지원을 계속 이끌어내는 의미로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른 방송은 네. 거의 안 갔고요. 그래요? 네, 신문 인터뷰는 앞으로 이렇게 몇 군데서 좀 하자고 하는데 연말 되면 아무래도 좀 추운 날씨와 함께 네. 몸도 마음도 좀 움츠러들긴 하는데 네. 그럴 때일수록 가난한 이웃들은 더욱더 추워지니까 맞아요. 네.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따뜻한 마음이 네. 이렇게 돋아져서 맞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 적십자도 이런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좀 이따 의미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방송이 그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회장님 지난 11월 대전 세종 적십자사의 33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많이 부족한 제가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지사 33대 회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또한 적십자 활동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고 고민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저는 국립한밭대학교 교수하고 총장을 역임하고 이제 정년 퇴임한 지 몇 년 됐는데요. 그때 네. 대학을 떠나면서 앞으로 인생은 자리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일을 좀 하면서 자기 성숙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뜻밖의 이런 회장직 제안이 왔을 때 바로 거절했죠, 사실은. 그런데 거듭된 네. 요청과 적십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적십자 지사 회장직이 비상근 무급 봉사직이라는 것, 그리고 시간에 얽매임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난고하고 또 봉사하는 분들 언제 어디서나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시간에 네. 구애를 받는다는 것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죠. 그래서 괜찮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네. 11월 1일 제가 취임을 했는데요. 그때 저 스스로에게도 다짐했고 또 우리 적십자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린 게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지역의 적십자 가족들과 함께 선배 회장님들을 비롯한 상임위원, 자문위원, 봉사회 임원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 조언 받아가지고 우리 적십자사의 봉사 그리고 후원 조직을 조금 더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잘 준비된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재난 현장에 구호활동하고 인도주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대전 세종 적십자사가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하는 인도주의 활동의 중심 플랫폼으로 거듭나서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적십자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고 또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 보름쯤 지났는데요. 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끼는 것은 우리 적십자 봉사원들 일명 노란 조끼 천사들이라고 하거든요. 노란 조끼 입고 예, 노란 조끼 입고 활동을 봉사활동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네. 언제나 그분들이 표정이 밝습니다. 그리고 그 밝은 표정과 활력이 넘치는데요. 그로부터 제가 오히려 위로받고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감사하죠. 네. 그럼요. 그렇게. 그래서 사실 봉사라는 것이 남을 돕는 일이지만 알고 보면 자신을 돕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물을 주는 일 같아요. 봉사라는 그래요. 것이. 예. 플랫폼이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희망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적십자사가 충분히 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해보게 그렇습니다. 되고요. 올해로 대한적십자사가 창립 117주년을 맞았습니다.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한제국이 칙령 제47호를 공포하면서 대한적십자사를 설립을 했죠. 네. 어떤 거국적인 소명을 가지고 설립이 된 기관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적십자 많이 듣고 알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설명드릴 수 있어서 참 고맙고요. 대한적십자사는 고통받는 상병자들 구하고 대외적으로 대한제국이 독립된 주권국가임을 알리기 위해서 1905년에 고종황제 칙령으로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칙령으로 설립됐어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곧바로 잘 아시다시피 일제 그 을사늑약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통폐합됩니다. 적십자사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그 후에 대한적십자사는 다시 태어났는데 그게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부활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 조달 등 독립군 활동을 지원하고 동포들을 구제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된 뒤에 1949년에 다시 대한적십자사로 설립됩니다. 그 후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25 전쟁 때 수백만에 이르는 그 피난민 그리고 전상자들을 구하며 전쟁의 상처를 보듬었고요. 또 1960년에 4.19 혁명,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때는 헌혈로 생명 나눔을 실천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후에도 뭐 잘 아시는 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 또 95년에 삼풍백화점 붕괴, 최근에는 이제 2017년에 포항 지진, 그리고 2019년도에 강원도 산불 피해 이런 현장에는 소방대원들과 함께 우리 적십자 구호요원 봉사대원들이 거기 갑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그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죠. 그러네요. 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네.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네, 참 역사의 굵직굵직한 중요한 순간마다 적십자사의 활동이 그렇습니다. 빛이 났네요. 코로나19 예.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네네. 그 외에도 뭐 갑작스러운 위기에 봉착한 분들 위해서 긴급 지원하고 네. 정서적인 이웃 돌봄 결연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원폭 피해자 및 사할린 동포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국제 긴급 구호 및 개발 협력 사업도 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인도주의 정신을 배우라고 하는 의미에서 RCY 사업도 하고요. 저 학교 다닐 때 아주 친숙한 최근에는 거네요. 전 국민 대상으로 네. 응급처치법, 뭐 수상안전법 교육 이런 것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상봉 지원 사업. 네. 정말 다양한 여러 그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요. 그러네요. 예.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과 국내외 경제 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참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이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전할 수 있을까요? 네,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위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 2023년도 적십자 모금 캠페인이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전개되는데요. 네. 캠페인 주제는 세상을 밝히는 착한 마음, 적십자 회비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십시일반이 정성을 모아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전국적으로는 365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10억 5천만 원이 목표입니다. 네. 적십자 회비는 잘 아시겠는데요. 세대별 우편함에 이렇게 지로용지가 배달되거든요. 네, 보게 돼요. 이 기회에 말씀드리지만 버리지 마시고 뜻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가상계좌 또 LS 적십자 홈페이지 은행 창구 수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올 말까지 참여하면은 내년 1월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모금된 성금은 방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국내에 재난 발생할 때 이재민 구호 그리고 구호 요원 지원, 저소득층 생계 지원, 긴급 위기가정 지원, 그다음에 생명지킴, 재난안전교육 지원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해서 쓰이게 됩니다. 네. 예. 정말 많은 우리 지역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로용지 버리지 마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TVN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이라는 큰 가치 그리고 나눔과 봉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시간과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라도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시면 저희 적십자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2023년 개묘년 새해에도 우리 TVN 애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도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뜻깊은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TVN 초대석 오늘은 송하영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회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의 사각지대에 밝은 빛을 전하는 기관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